74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서술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한 도적의 무리는, 자, 도적의 무리입니다. 도적. 조선 전기 도적이에요. 명종부터, 명종이 며칠 있습니다. 명종 때 도적은 누가 있겠어요? 임꺽정입니다. 그 다음 쭉 가볼까요? 아는 나라 한번 찾아볼게요. 백정들이 많이 산대요. 네, 백정이 며칠 볼까요? 자, 그 다음 쭉 가볼까요? 갈대밭이 많은데 갈대밭 며칠 볼까요? 백정을 중심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난을 일으킨 이유는 갈대밭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갈대를 꺾어서, 바닷가에 갈대를 꺾어서 그걸 수공업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판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명종 때 윤원영과 같은 소윤 세력의 권력을 잡으면서 굉장히 많은 검은 세도가들이 매간 매직을 앞서기 시작한다고요. 매간 매직을 하고 난 다음에 지방에 파견된다면 그 본전을 찾기 위해서 다시 밑에 애들을 쪼아가지고 다시 원금을 회수하려고 한다고요. 하다 보니 제일 밑바닥 인생이었던 농민들과 백정들이 주로 뭘 하냐면, 주로 농민들입니다. 수공업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걸 갈대를 잘라온다고. 그리고 원가 없는 물건을 자기 공임이죠. 쉽게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 시장에 파는 거야. 이래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생활 수단이 되는 거야. 근데 한번 들어가고 꺾을 때만, 이렇게 꺾을 때만 이런 이연식을 징수하는 거예요. 고문을 파견해가지고. 이건 날강도지. 세상에 바닷가에 가서 갈대밭 꺾는데 돈 받아갔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해서 그 원금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밭이 결정타가 돼서 임꺽정의 난이 출발점에 있다 보시면, 출발했다. 그의 뜻을 동조했던 같은 많은 하층민들이 참여하게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거 가겠습니다. 1번 광대 출신으로 승려 세력과 함께 봉교에 서울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광대 밑줄 가야 됩니다. 광대. 장길산입니다. 시대를 물어볼 거예요.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아까 임꺽정은 누구라고요? 명종 때. 자, 윤원영 세력의 권력을 잡았다고요? 소윤이의 대윤이에요? 소윤이었던 윤원영 세력의 권력을 잡으면서 매간매직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그 관직을 샀던 사람들이 그 본전을 찾기 위해서 하다못해 바닷가에 꺾어서 갈대잎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까지 징수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두 번째, 허균이 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정치의 부패상을 비판한 소설을 적었습니다. 뭐예요? 허균이 홍길동전. 시대 배경 연산군. 책 쓰던 시대는 강해군 시기. 시대 배경은 연산군, 쓰인 시기는 강해군 시기. 3번, 항해도를 중심으로 경기, 강원, 함경도 주변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이게 바로 임꺽정의 날. 이걸 조선의 3대 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선의 3대 도적을 임꺽정, 홍길동, 장길산을 3대 도적이라고 합니다. 4번, 대동계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새 왕조를 세우는 역성혁명을 깨웠습니다. 네, 선조 때 정여립 모반 사건에 정여립 대동계를 조직했습니다. 결국은 영모에 몰려서 죽게 됐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5번, 조선시대 신분제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는 것. 가장입니다. 네, 출제자의 마음들을 읽어야 됩니다. 가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시험장 갔는데 가장 옳지 않은 거, 가장 옳은 거 하면 욕하고 풀으셔도 돼요. 출제자 뭐 새끼, 내가 네 말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네. 그러면서 푸시면 돼요. 욕하면서. 1번, 중앙관직에 진출할 수 있던 고려시대의 향리와 달리 조선의 향리는 수령을 보호자하는 아전으로 격화됐습니다. 맞죠? 고려에 어떤 향리들이 왔다고요? 하층 향리들이. 두 번째, 유교의 적서 구분에 의해 서울에 대한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서울은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무가와 잡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차대법 전에는 문가도 가능합니다. 이번 집은 옳지 않습니다. 답입니다. 뱃사공, 백정 등은 법적으로 양인으로 취급되기도 했으나 노비처럼 천대받으며 특수직업에 종사하였습니다.
거기에 문제는 이제 백정이죠. 여러분들이 문제가 3번이라고 많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백정 보겠습니다. 고려의 백정은 뭡니까? 일반 농민입니다. 조선의 백정은 도산업 종사자들입니다. 조선 초기의 도산업 종사자들은 거의 대부분 여진족이 대부분이에요. 여진족은 주로 유목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로 사냥을 잘했던 애들이다 보니까 집단으로 가족들이 떼제어 움직이면서 이 동네 A 동네 B 동네 C 동네 가면서 이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 이걸 조선시대 백정이라 불러요. 고려시대는 이 사람들 뭐라 불러요? 하척이라 부르지. 하척이라고. 그죠? 조선시대 백정을 하척이라 부른다고요. 이해 갔나요? 자, 이 하척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이 백정들을 어떻게 했냐 물어보는 거야. 이게 누구냐면 백정 등을 법적으로 양을 취급한, 이거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 아니면 이거 못해요.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부르다고요? 신백정이라고 했다고요. 신백정이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누가요? 세종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 부류의 사람들을 신백정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고요. 그래서 3번 지문은 세종대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가끔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질문이 오더라고요. 다시 4번. 순조는 공노비 중 일부를 양인으로 해방시켰다. 몇 명? 몇 명이죠? 6만 6천 명. 6만 6천 명. 순조가 잘해서가 아니라 순조 앞에 왕이 누굽니까? 정조죠. 정조의 죽기 전에 플랜이 있었어요. 공노비와 산노비를 해방하는 거였어요. 신분제를 해방하는 거였어요. 정조의 마지막 꿈이요. 그런데 꿈 그 계획을 보면 공노비는 그냥 해방하면 되는 거야. 국가의 노비니까. 근데 문제는 괜히 거느리고 있는 산노비가 문제였던 거야. 그 산노비는 국가가 전부 다 변제하려고 하는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1800년에 확 죽어버렸어요. 그걸 그의 아들이 물려받아서 산노비 해방은 못하고 그나마 간노비 정도만 해방됐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조입니다. 순조 때 공노비 일부를 양을 해방시켰다. 자, 볼까요? 이거 던져주고요. 이 시대에 사실 가장 옳은 거 물어보거든요. 순조 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답으로 골라내라는 얘기예요. 순조 때 가장 큰 사건이 뭐 있어요? 선생님 문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냥. 네, 즉흥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정조가 몇 년에 죽었어요? 땡큐하게도 1800년에 죽어졌다고. 그 순조 이후 세도정치를 19세기를 세도정치를 한다고. 그치? 1811년에 순조가 지배하고 있는 시기지. 1811년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예요? 예, 흑수말갈이 답이 나왔습니다. 예, 홍경래의 난입니다. 홍경래의 난입니다. 아, 힘들어요. 흑수말갈 다 어디 갔대요, 오늘?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죠? 왜 안 보이시지? 알겠습니다.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이해 가셨나요? 네,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낸다고요. 또 반대로 가면 어떨까요? 다음 홍경래의 난이 발생됐을 때 시기에 사실 가장 가까운 거 물어본다면 답을 뭐래요? 반대로. 순조라고 하면 된다고요? 공로해방이 나와야지. 공로해방이 나와야 정답이 되죠. 제가 항상 하는 게 뭐예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2는 1 더하기 1도 될 수 있다는 역으로 가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 항상 하잖아요. 자, 76 가겠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 나무라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 문제 빨리 풀겠습니다. 지금 조선전기 사림의 향촌을 주도하게 동향을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도덕과 의례의 기본서적인 소학을 보고받았다. 맞죠?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거예요. 소학. 향사례, 향음 주례를 실시하여 실시 주장하였습니다. 그죠? 향촌 교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향촌에서 향사례. 사자가 무슨 사자라고요? 소울사자. 할속이 시합하는 거야. 제지사육들이 모여서 제지사육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에서 할속이 시합하는 거야. 향음주례. 술을 따라주고 같이 술을 마시는 예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향음주례라 불러요. 3번. 향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결속을 다니고 향촌을 교정 맞습니다. 4번. 촌락단위에 동약을 실시하고 문중 중심으로 서원과 사우를 많이 세웠습니다. 조선 후기.
문제는 조선 전기의 키워드가. 서원, 조선 후기에 집중적으로. 사우 마찬가지. 사우. 우리 김씨 집안, 이씨 집안, 박씨 집안에 문중이 있어요. 그리고 선산이 있어요. 산소가 있다고요. 그 선산 바로 밑에 건물 하나 짓고 그걸 사우라고 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합니다. 왜? 문중 잘 나가는 집안들이 하는 게 사우입니다. 아셨죠? 선산 바로 밑에 뭘 지은다고요? 건물 하나 지은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예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고요. 있는 집이 하는 겁니다. 양반들이 하는 것들. 조선후기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7. 전근대사의 모습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전근대사에 옳지 않은 것. 1번 고려시대 귀족의 죄를 지면 형벌로 기향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기향의 포인트. 기향은 별거 아니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대신에 뭐가 박탈된다고요? 예, 개성이 수도였잖아요. 그죠? 개성에 살고 있는 특권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꽤 많은 특권이 있었는데 그 특권이 사라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기향이에요. 그 기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 고려로 가시면 돼. 아시죠? 기향과 기향은 달라요. 초기 출발점이 기향, 고향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뜻. 두 번째, 조선시대 강상죄는 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취급되었지만 범인의 한정하에 처벌했습니다. 부모, 형제가 같이 처벌받습니다. 강상죄의 뜻. 강상죄의 뜻이 뭔가요? 양반을 못 오가는 죄. 고려시대 가장 강하게 다룬 죄는? 영모죄 말고, 영모죄는 어느 시대 다 공통이니까 영모죄 빼고, 예, 불효죄. 고려는 불효죄, 조선은 강상죄. 이걸 살짝 바꿀 수 있어. 고려는 강상죄, 조선은 불효죄. 바꿀 수 있어.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 불효죄, 강상죄. 불효죄, 강상죄. 됐죠? 신라의 골품 제도는 가옥의 규모와 장식물은 물론 복색이나 수레 등을 신라인의 일상생활과 규제했습니다. 되게 빡셌죠. 백제의 관리는 뇌물을 받거나 국가의 재물을 횡령했을 때 세배를 배상하고 죽을 때까지 금고행위 처입니다. 맞는 지문 다음 페이지 78페이지. 조선 78번이죠. 조선 초기에 특별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민족문화의 한글 창제와 사용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 그 한글 문제는 솔직히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10년에 한번 나올까 봐 아깝니다. 이건 문제를 만들면 되게 좀 그랬어요. 나오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될까? 아니지. 100점을 맞아야지. 나오는 거 대비해야지. 이렇게 해서 의미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만들었습니다. 자, 1번 한글 창제가 요청된 것은 민본 사상이 발달하면서 백성들이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만들어 국가 통치 이념을 백성에게 직접 전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2번 서리들의 행정실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채용의 한글 시험으로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서리 동그라미. 서리 시험들은 혼민정음을 과목에 포함시켰습니다.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서 조상의 덕을 찬양하는 용비어천가를 만들었습니다. 몇 명의 왕들 찬양했습니까? 6. 목조, 익조, 도조, 한조. 다 조자만 붙이면 돼요. 다 자기 조상들이에요. 나라를 건국한 태조, 태종들 이 6조입니다. 육룡이 나르샤, 육룡이 나르샤의 테마가 됐던 작은 단서가 됐던 육룡입니다. 자기 조상들에게 띄우는 겁니다. 용비어천가입니다. 4번 부처님의 덕을 기리기 위하여 어린 청강지곡과 석보상제를 한글로 간행할 수 있었다로 바꿔줘야 되겠죠. 79. 왕의 수신 교과서인 성악 10도를 집필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성악 10도는 스승이 제자를 가르칩니까? 세자가 알아서 공부합니까? 자율적입니다. 성악 10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성악 10도입니다. 성악 지변은요, 스승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 얘가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서 빡세게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의 생각이고 이양은 지 알아서 하겠지. 뒤에 10도의 도자는 그림 도자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공부하세요. 이게 성악십도입니다. 2항입니다. 옳은 거 가겠습니다. 아동용 수신서인 동몽선습을 편찬하였습니다. 이거 박세무입니다. 계속 나오죠. 이것은 동몽선습 박세무. 두 번째, 그의 학설을 따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서인을 형성한 게 아니라 동인입니다. 영남학파들은 거의 대부분 동인이죠. 영남학파들은. 그 다음에 기보다는 이를 중시했고 예한향약을 만들었습니다.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예한향약도 맞죠? 네, 예한향약 맞습니다. 이익을 잡으라고 그랬죠? 이해향약, 해조향약. 금년에 분명히 이건 나온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요.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항과 이의를 구분하라고. 하나 더. 서원향약. 어디에 만들어서 여기는? 청주에 만든 게 서원향. 이항은 자기 고향에 안동 예산에 만든 게 예안향약. 이거 섞이면 안 됩니다. 이거 섞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시험에 이런 문제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이항의 향약과 이항의 향약이 서로 바꿔서 내릴 것 같아요. 안동 예안 사람 이항. 그 다음에 지방간으로 파견됐을 때 해주하고 서원에서 만든 게 이이. 4번 주자대전의 중요 부분을 발췌하여 주자문록을 완성했습니다. 주자문록 기대승. 이항 선생과 논쟁을 벌였던 4단 7정 논쟁의 주인공. 4당 7전 논쟁의 주인공이 기대승. 안동. 여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리라는 마을. 기대승과 이항이 서로 편지글을 통해서 서로 주리와 주기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기대승 생각해보죠. 이기 호발설, 공방설 얘기하죠. 이기가 훗날 기대승의 내용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나이 드신 분이지만 젊은 유학자의 옳음을 갖다가 인정하는 것. 대신에 율곡 이하고 이항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동인과 서인의 붕당까지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80번 문제 갑니다. 왕명에 따라서 신숙주 등이 편찬한 책으로 한자음 발음사전도 옳은 것을 보세요. 사성통고입니다. 사성통고 답은 2번입니다. 사성통고입니다. 1번 국조보감 잡죠. 국조보감. 왕의 선정을 별도로 모아서 편찬한 걸 우리 뭐라 본 거야? 국조보감이라고 불러요. 국조보감은 총 조선시대 총 3번 정도가 나옵니다. 조선 전기, 중기, 후기. 이해 가셨죠? 앞에 태조, 태종 이런 사람만 모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다 들어간다고. 이게 국조보감이에요. 훗날 왕이 이 정치 교과서를 보고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국조보감입니다. 이 국조보감은 큰 역할을 하죠. 누구에게? 안정복에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안정복이 쓴 책은 동사강목이잖아요. 이건 당군 할아버지부터 고려까지밖에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안정복이 있다면 뭐야? 1탄이야. 아니 영화 히트 치면 2탄도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2탄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2탄은 무조건 조선사를 적어야 되겠어. 그럼 조선사는 어떻게 볼 수가 없지. 왜? 왕조 실록을 열람할 수가 없다고. 일반인들은. 왕도 열람이 안 된다고. 근데 문제를 뭐 하나 만들어졌죠? 국조보감이 만들어져. 이걸 구하는 거야. 국조보감하고 그 다음에 명나라 역사책인 명서 같은 걸 종합적으로 모아요. 그래서 만든 게 뭐가 되는 거야? 2탄이 열조통기야. 이게 일명 조선사야. 물론 대신 야사지. 이건 나올 수 있어. 안정복의 동사공무 2탄이 뭡니까? 조선사가 열조통기입니다. 열조는 뭐야 지금? 왕들의 역사라는 뜻이야. 열조는 말이야. 왕들의 역사, 열조통기가 만들어졌습니다. 2탄입니다. 국조보감 나오면 항상 생각해 주세요. 안정복의 열조통기가 딱 머리에 떠올라야 됩니다. 해동제국기란 세종 때 신숙주가 예교관으로 따라갑니다. 그때 서장관이라는 직위로 따라갑니다. 세종 때 신숙주가 서장관이라는 직위로 따라가는데 갔다 와서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성종 때 부릅니다. 왜 기록 안 남겼어요? 남기세요. 그래서 별도로 만든 게 해동제국기예요.
성종을 실어야 될까요? 우리가 신숙주를 실어야 될까요? 하나 외워야 되잖아요. 네, 두 사람 다 밉죠. 하나 더 외워야 되잖아요. 대동제국기. 내각인력. 내각인력 가겠습니다. 내각인력. 내각인력이란 규장각에서 쓰는 일기입니다. 규장각에서 쓰는 일기입니다. 무슨 일지? 업무일지입니다. 업무일지입니다. 됐죠? 81번 가겠습니다. 국조오래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계속했던 것들이니까. 훗날 예성논쟁의 가장 필수적인 책이 되기도 합니다. 예성논쟁의 핵심 요소 국조오래 정도. 그 다음에 81번 조선시대의 통시 기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역대 국왕의 언행을 본보기로 삼기에 세조 때부터 국조 보감이 편찬되었다. OX? O입니다. O입니다. 두 번째, 왕실 관련 행사나 국가적인 행사에 관한 기록이나 장면을 모은 의계를 만들어서 의계 옳죠. 의계. 의계는 언제부터 만들었다고요? 이거 중복되는데. 조선 초부터. 근데 조선 초에 만들었던 게 임진왜란 때 전부 다 소실. 임진왜란 이후에 만들어진 것만 현재 보존. 됐죠? 국초부터 만들었고 인난때 불탔고 이후에 만든 것만 보존되어 있다. 3번. 사초 갑니다. 사초, 승정원 일기, 조보는 간보입니다. 그 궁궐에서 만드는 신문이라 보시면 돼요. 조보입니다. 관보. 사초, 승정원 일기, 조보 등 여러 관청의 문서들을 종합하여 실록청에서 시정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왕이 다시 조선에는 역사를 관할하는 관청이 있죠. 고려도 마찬가지 춘추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역사를 관장하는 부서가 춘추관. 오늘 왕이 죽었어. 뭘 해야 될까? 왕조실록을 편찬해야 되겠지. 그래서 춘추관 내에 실록청을 새롭게 만들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춘추관에서 역사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춘추관이 왕이 죽으면 실록청을 개설한다고. 임시관청이라고. 그 실록청에서 뭘 할까요?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각 부서의 업무일지를 전부 다 가져와야 된다고. 이해 가셨나요? 그걸 업무일지를 가져와서 새롭게 역사가들이 필요한 부분 써야 될 부분 쭉 만든다고. 이해 가셨나요? 이걸 뭐라 불러요? 시정기라고 부른다고. 업무일지를 전부 다 만들어서 역사를 편찬하는 순서를 밟는다고. 자 봐봐요. 그런데 업무일지는 둥록이라고 그러고 그 업무일지를 만드는 걸 시정이라고 불러요. 말 잘못했네요. 다시 한번. 사초, 승정원 일기, 조보 등 여러 관청의 문서들을 종합하여 실록청에서 시정기를 만들었습니다. 시정기는 사관이 만드는 거예요. 시정기는 사관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6. 다 뭐였지? 4번. 승정원의 주서는 정칠품의 벼슬 얘기입니다. 주서는 정칠품의 벼슬이었던 주서는 왕과 신하간에 오고 간 문서와 국왕의 일과를 매일 기록하여 승정원 일기를 작성하였습니다. 82번.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무릇 교육이란 현인, 뛰어난 자들의 높이는 것에 비롯됩니다. 지금의 주께는 문성광, 안양이 살았던 것입니다. 안양 밑줄 가야 되겠다. 교육을 하려면 반드시 문성광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묘를 세우고 서원이겠죠. 그럼 가로 들어갈 말은 서원이겠죠. 주세봉 하면 서원이겠죠. 주세봉이 누구를 기리기 위해서? 안양을 기리기 위해서 최초로 세운 이름은요? 백운동 서원. 백운동 서원은 누구의 서원을 뻔따온 거죠? 주의의 백율동 서원을 따온 거야. 주의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세운 게 백율동 서원이야. 백율동 서원을 따온 거예요. 백운동 서원을 건립합니다. 최초의 서원이 되겠죠. 안양을 기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항이 다시 현판을 하죠. 간판을 바꿔줬다고. 현판이란 말은 뭘로요? 백운동 서원이 이름이 바꿔집니다. 뭐로요? 소수서원으로 명칭이 바꿔집니다.
소수소원 명칭이 바꿔집니다. 그리고 소수소원이 되면서 다시 사역되죠. 이건 현판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현액됩니다. 사역됩니다. 토지를 지급할 거고 노비를 지급할 거고 서적 책을 지급할 겁니다. 일종의 뭐죠? 사역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서원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부담해줬다 보시면 돼요. 특권도 있죠. 면세, 면역의 특권이 있습니다. 세금 안 내고 이익이 남는데도 세금을 안 내고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 어떻게 해요? 군대를 가지 않는 면역의 혜택까지 받는 중요한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서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안 좋은 게 뭘까요? 국가의 세금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군대 갈 면역자가 증가될까요? 감소할까요? 이해가셨죠? 다시 서원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붕당이 강해질까요? 붕당이 약해질까요? 강해지겠죠. 붕당이 되게 많아지겠죠. 그죠? 왜? 학교 자기 스승님의 당을 따라간단 말이야. 선생님 여러분 뭐 같아요? 전부 다? 동인이면 선생님이. 동인. 이거 뛰쳐나갔다가 죽은 놈 하나 있지. 아니 이이가 추천했잖아. 이이가 추천했다는 누구예요? 정여립이잖아. 근데 서인이었잖아. 이이는. 서인에 가서 봤더니 별 볼 일 없더라. 내가 탈당했어. 그런데 동인을 건너갔다? 그런데 갑자기 모반 사건을 몰아 죽여버리잖아.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사문난적이에요. 일종의. 꼭 정여립을 사문난적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그런 비슷한 거예요. 사문난적. 스승을 버리고 문파를 더럽힌 난자스러운 적. 어떤 방법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할 거거든요. 그만큼 붕당이란 무섭습니다. 스승을 저버리는 걸 되게 제약시했던 시절입니다. 왜? 스승과 군주는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군사부 일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만큼 강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시절에 학생들이 학교 가면 되게 맞아 학생들 선생님한테 맞아. 그럼 부모님이 알 게 아니야. 왜 맞았니? 입 벌겋니? 왜 멍들었니? 선생님도 맞았는데요. 부모님 뭐라고 불렀어요? 잘 맞았다. 맞을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왜? 군사부 일제라는 단어가 오지겠으면 때렸겠니? 이 말썽꾸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 어떻게 해요? 누구야? 선생이야? 몇 학년이야?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 난리 나죠. 요즘 군사부 일체가 말이 안 통합니다. 네, 말이 안 통합니다. 자, 그 시기입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1번.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소과 초실 면제해줘요. 이건 서원이 아니라 향교에서요. 소과 초실 면제해주는 게 향교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두 번째, 국가에서 토지와 노비를 지급하고 교수나 훈도를 파견했습니다. 오, 토지 노비 나오니까 이거 이리 가면 안 돼. 훈도가 파견돼서 선생님이 파견됐어. 향교야. 향교. 유교 윤리를 보급하고 향촌 살림을 직결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서원이 되겠죠. 봉사의 기능은 대성전에서, 교육의 기능은 명륜당에서 각각 해결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향교입니다. 봉사의 기능은 대성전에서, 봉사란 말은 제사 지낸다는 뜻이에요. 봉사의 기능은 대성전에서. 누구에 대한 제사예요? 아니 향교에서 누구 제사 지내냐고. 조선의 국립학교 얘기해보세요. 성균관, 지방의 향교. 사립학교요? 꼬맹이들. 서당. 그 다음에 서원. 잡아와요. 국립학교 또 뭐 있어요? 추가하자면 사부, 학당. 얘들 제사 기능이 있어요. 봐요. 제사 기능이 있습니다. 누구 제사입니까? 성현. 성현은 누구죠? 공자입니다. 얘들은요. 제사 기능이 있습니다. 선현. 제사 기능 플러스 교육 기능이 있죠. 두 가지 다. 자, 국립학교 성균관은 공자를 모시는 제사를 지내고요. 대신에 사부학당은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국립학교에도 제사를 지내서. 왜? 같은 서울에 두 번 할 필요 없지. 그 다음에 서당, 서원, 사립학교입니다. 서원도 제사 기능과 선현에 대한 제사 기능과 교육 기능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성현과 선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성현 공자님, 문성왕의 줄임말이야. 문성왕의 줄임말. 글로써 이르는 왕은 공자밖에 없겠지. 그래서 공자를 지칭하고 선생님을 제자 지낸 것들 서원. 자, 이건 안 나올지 몰라도 이번에는 서원이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몇 개가 나오겠어요? 9개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문화재를 갖다가 끊임없이 물어볼 거야.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 그 다음에 교육의견은 명륜당에서 행해졌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3번 갑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이라는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 1번 이연적은 이보다는 기를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이연적의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인사가 이항이에요. 최소한 이 정도 순서를 잡아야 돼. 이연적과 이항. 그 다음에 서경덕. 서경덕의 이입니다. 서경덕이 주장한 내용은요. 오직 유자. 유기론자입니다. 오직 유자를 씁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쓰나? 요게 맞구나. 네, 유기론자입니다. 오직 유자. 오직 기가 세상 중심이 돼야 한다. 유기론자죠. 리와 기를 이렇게 두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이연적. 오! 왜 말 안 했어? 와, 새로운 장명을 했네요. 이항적. 네. 네. 다행입니다. 발견하느라고. 나중에 막 욕 했을 거 아니야. 저 선생 한글도 못 써. 막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 깜짝이야. 자, 1번 보겠습니다. 이연적은 이보다 기를 자신의 이론을 전개해 후대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바꾸면 되겠다. 이렇게. 서경덕은 기보다 이를 중시하고, 이거 바꾸면 되겠다. 1번 집을 전부 다 바꿔주시면 돼요. 앞뒤 문장을. 이항은 주자서 조료, 성학십도를 저술. 여기까지 맞아요. 그죠? 신하가 군주를 성하게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스스로 따라야 한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따라야 한다. 자율적. 대신에 군주를 가르친다는 건 뭐죠? 이의 성학 지표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4번. 이인은 많은 봉사, 동호문답을 저술하여 통치체제의 정비와 수치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개혁방을 제시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기지 말아봐요. 동호문답에 뭐가 있어요? 중요한 개혁책이? 수미법. 쌀로 세금을 내야 한다. 뭐죠? 어떤 세금을 쌀로 내는 거죠? 특산물. 조용조 중에 고를 조자. 그 특산물을 쌀로 내야 됩니다. 이렇게. 왜? 현물로 내다 보니 부패했다, 뭐 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댄다니까. 쌀은 특별하게 물을 부어서 이렇게 놔두지 않으면 부패하진 않으니까. 많은 봉사의 핵심 내용은 뭐가 나와 있어요? 매해 침입에 대비해서 뭘 준비한다고? 10만 양병설. 많은 봉사. 봉이라는 것은 봉했다는 뜻이에요. 많은이라는 건 많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무책을 되게 많이 적어서 봉해서 왕에게 올렸다는 뜻이 많은 봉사가 됩니다. 동호문답 뭐죠? 동호에서 사가 독수하면서 놀고 먹고 한 게 아니라 내 시무책을 생각해서 쓴 게라 이게 동호에서 질문하고 대답했다. 동호문답입니다. 시무책입니다. 답은 4번 가겠습니다. 이게 조선으로 오나요, 이제? 아니죠? 앞에 조선 계속 하고 있죠? 자, 그 왕 한번 봐주시죠. 자, 문제 바로 가지 마시고 왕 한번 봐주시죠. 정조임금 다 하실 거예요. 자, 다 아는데 모르는 단어 나올 거 대비하라고요. 자, 밑에 봐볼게요. 쭉 가볼게요. 1775년 대리청정을 하다가 다음에 영조가 죽자 25세 왕이 올랐습니다. 생부인 장은세자가 당정에 희생되었듯이 정조 또한 세 손으로 갖은 위험 속에서 홍국영의 도움을 받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계유화라는 도서실을 마련했습니다. 계유화 밑줄 그어야죠. 계유화라는 독서실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만 맞출 수 있어야 돼. 계유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종조 잡아야 돼. 도서실을 마련하여 청나라의 걸용 문화에 관심을 갖고 서적을 수입, 고금 도서 집성, 사고 전설을 여기에 보관했습니다. 밑줄 그었습니다. 고금 도서 집성, 사고 전설. 계유화란 규장각 부속기구로 중국의 서적을 보관하는 서고입니다. 그 서적 대표적인 게 고금 도서 집성과 사고 전서입니다. 이건 편찬서가 아니라
수입서입니다.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청나라로 들어온 수입서 구분하셔야 돼. 사고, 암기 할 수 있겠죠? 사고, 전서, 고금, 도서, 집서. 수입서는 편찬의 X입니다. 그 두 책에 대해서는. 계유와 정조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시험장관 이게 나왔어. 여러분 뭐라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 빙고 가겠죠. 오, 선생님 찍었는데 잘 찍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문제 풉니다. 네 문제를 더 풀까요? 두 문제. 두 문제는 풀고, 네, 원래는 94번까지 있어. 그죠? 자, 하나 보겠습니다. 자, 84번 가겠습니다. 다음 정책을 시행한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속대전, 속부인 임금, 영조. 속자가 들어온 책들은 전부 다 영조예요. 그렇게 우울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아들 자기 아들을 죽여놓고 계속 꿈속에 나타난다고 징징거리고 울잖아요. 그럼 애시당초 죽이질 말지 속보에게 왜 죽이냐고. 속대전. 속자 나오면 전부 다 영조. 신문고제도 부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한 달째 목감기로 고생하고 있어요.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중국 근처도 안 갔어요 지금. 네.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켰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했다. 부활. 처음 신문고를 실시하신 분은요? 태종. 부활하신 분. 신문고를 부활시켰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그 다음에 왕이 행차하죠. 밖에 궁궐 밖에 나오죠. 그때 만든 제도 같이 잡아야 돼요. 상언과 격쟁도 같이 잡아줘요. 네, 억울한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 왕이 밖에 행차할 때 가서 보는 것들. 백성이 왕을 본다는 그 단어를 뭐라 부른다고요? 두 글자로? 관광. 볼관자, 빛광자. 그러니까 관광은 왕을 본다는 의미를 출발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현재 잘못 사용되고 있죠. 여행으로 생각하고 있죠. 여행이 아니라 원래 뜻은 왕을 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TV에 매일 대통령 얼굴 보는 시절이 아니고요. 어쩌다 볼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왕을. 노비들의 국가에 대한 신공을 한 필로 감하는 노비공감법. 별표. 이 지문 자체를 별표해 줘야 돼요. 선생님 이걸 나올 거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노비공감법을. 자. 공노비가 사노비가 있죠. 이병노비가 있고 외거노비가 있죠. 이병노비는 궁궐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금료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건 지방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몸값을 바치면 되는 신공을 바치는 사람들을 외거노비라 부른다고요. 근데 봐보세요. 조선 후기에 임질이라는 이후에 재정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아요. 재정을 좀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고정 비용을 줄여야 돼. 요즘 쓰는 전문 용어들이야. 어떤 가게가 됐든 기업이 됐든 간에 이걸 좀 줄여야 돼. 고정 비용을 줄여야 돼. 즉 이병노비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의 재산 상태가 되게 안 좋아진다고. 그래서 이 이병노비자들 밖으로 전부 다 내몰아. 이걸 애거노비로 만들어버려. 그리고 애거노비를 만들어 뭘 받는 거야? 신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신공이 계속 올라가. 왜? 국가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이병노비들이라서 데모를 한다고. 광화문 앞에 데모한다고. 경복궁 앞에 데모한다고. 이걸 관리들이 보고한다고. 관리들이 보고한다고. 뭐라고요? 저 자식들 다 죽여버릴 거야 얘기한다고. 용조가 뭐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말한 너도 나의 백성이고 이걸 요구하는 저 사람들도 노비들도 나의 백성인데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내가 할 거야. 근데 네가 왜 죽여? 되게 나무랍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 전애들이 데모하는지 왜 데모하는지 가서 들어보고 왔어? 왜 데모하는 거야? 모르겠는데요. 들어보고 와. 다시 보고 해. 되게 나무랍니다. 용조가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한다는데요? 그러면 대안은 있어? 아니요. 네가 관리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당할 거야. 공무원이 되면은.
현장에 나가서. 그러잖아요. 보고 와서, 예, 어때? 큰일 났던데요? 대안은 없는데요? 승진 잘하겠다. 고과점 잘 맞겠다. 그죠? 여러분들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냥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뭔가를 생각하고 와야 되겠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바꿀까? 어떤 대안이 없을까? 야, 내일 기한 용지 잡아서 기한 올려야 되겠다. 계장님한테, 과장님한테. 이거 생각해 어떻게 고과점 잘 나오지. 빨리 승진 일어나지. 보고 왔습니다. 별볼 일 없던데요?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네들의 요구를 들어준 게 뭐가 되는 거야? 노비들의 신공값을 낮춰야겠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노비 공간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노비 공간법 이용자 달랑달랑 외우고 아무 의미가 없어. 자, 문제 가겠습니다. 옳은 겁니다. 시내 통공으로 단행된 상업활동의 자유를 확대했습니다. 시내 통공하면 종조입니다. 종조입니다. 즉 시전 상인 주변에 난장을 할 수 있게끔 난전을 할 수 있게끔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풀어버렸다. 이유는 시전 상인 주변에서 시전 상인에서 장사했던 사람이 전부 다 정치 자금이 노론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노론의 정치 자금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이네들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시전에 난전을 풀어버린다면 정치 자금 줄이 차단될 것이다. 두 가지 효과를 누렸죠. 정치적 목적은 노론을 흘러들어간 정치 자금을 차단하는 거고, 두 번째 목적은 이민정치죠. 백성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터줬다. 두 번째, 삼정의정청을 설치해 농민의 불만을 해결하려 하였다. 삼정의 문란으로 터져나온 사건이 일명 진주밀란 임술련 농민봉기야. 그때 만들어져야 돼. 1862년에 나타난 게 임술련 농민봉기. 1811년에 나타난 게 뭐라고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순조 때 홍경래의 난이라고. 두 개 잡아야 돼. 연도 외워야 돼. 홍경래의 난. 1862년 임술련 농민봉기. 일명 다른 말로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 그래? 진주 밀란이라고 합니다. 순조와 철종. 순조와 철종. 왕도 잡으셔야 되고. 이 정도 연도는 외워야 돼. 그죠? 봐봐요. 순조 때 홍경래 난이 일어났다면 정신 차려야 되거든. 왜? 홍경래는 서북에 대한 차별대우거든요. 그렇다면 해결해야 돼. 근데 51년이 정확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정은 아무런 무정부 상태가 됐다고. 왜? 세도 정치가 됐기 때문에. 세도가 자기 권력과 재산을 늘리는 데만 급급했지 백성들의 안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요. 3번 붕당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울을 대폭 정리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한곡제를 사창제로 바꾼 사람은 흥선대원군입니다. 사창제는 흥선대원군 처음 실시하는 거죠? 아닙니다. 언제 실시한 적이 있죠? 세종대왕 때에서 문종 때까지 사창제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의 한곡제 공무원의 비리로 더 이상 집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을에 덕망이 있는 인사를 통해서 사창제를 통해 세계 관리를 투명하게 만든 걸 사창제로 부릅니다. 사창제는 세종대왕 때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중국의 제도를 가져왔다 얘기 들었습니다. 사창은 그 사자가 이 사자라고요. 다 박살냈습니다. 인원님도 있네요. 요겁니다 이게. 예. 이겁니다.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 모일사자입니다. 모일사자입니다. 봐봐요. 중국의 제도가 지방 제도가 주훈현이죠. 우리는 뭐가 되죠? 리, 동이죠. 중국은요? 사예요. 그래서 그 사자를 써서 사람 모여서 사는 그 마지막 단계를 갖다가 사라고로 그 동네에 창고를 만들었다 해서 사창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사창이 뭔가에 물어보면 그 정도 내용은 알아야지. 사창은 말입니까? 중국의 주훈현 제도의 마지막 단위가 사입니다. 우리는 동이고요. 리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어떻게 동창, 리창이 되겠죠? 예, 사창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85번 마지막 문제 풀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남긴 국왕의 제2기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쫙 읽어봐요. 하나도 아는 단어 없어요. 아는 단어 하나 찾아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아는 단어가? 예? 어린 나이로요? 어린 나이로 어렵고 그 유업을 계승하여 지금 12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조선의 왕이 어린 놈들이 한두 놈이어야지. 청천강이요?
중요한 단어는 정작 놓치고 있어요. 가산이에요. 가산. 뭐 서울의 가산 디지털 단지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썰렁하네요. 웃어줘서 고맙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순조 때 가장 유명한 아까 1811년 홍경래 난이 가산, 박천, 태천 아셨나요? 그 다음에 우주, 용천 이 지역에서 난을 일으켰다고요. 다 적었어요? 한번 부르면 나 기억도 안 나요 이제. 가산, 박천, 태천, 우주 몰라요. 생각 안 나요 이제. 선천. 네. 이 지역을 중심으로 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산이라는 단어를 잡아야 돼요. 가산의 토적 홍경래입니다. 동네 이름이 되게 중요하죠. 자,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단성에서 난이 일어나는 거 뭐죠? 조선시대 단성에 난이 시작되었으며 무슨 난을 얘기하고 있죠? 동네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동네 하나만 가지고 문제 풀어야 돼. I don't know, you don't know, all don't know. 경상남도 산청이에요. 오늘날에 산청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난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진주까지 뻗쳐나왔어요. 그래서 진주를 중심으로 난이 일어났어요. 이거 뭐라 불러요? 진주밀란 또는 임술련 농민봉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난을 공부할 때 항상 주의할 게 동네 이름을 꼭 눈여겨보셔야 돼요. 사료를 갖다 다 읽어서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 동네 이름 아는 단어 하나씩 꼭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가산, 단천, 뭐 박천, 태천 뭐 이런 단어들, 의주 이런 걸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최재우가 동학을 창조했다. 이거 철종 때 1860년. 그리고 1863년에 죽죠. 철종이. 최재우가요. 2번 공노비가 6만 6천여 명을 양을 해방시켰다. 누구예요? 순조잖아요. 아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맞히라고 그랬잖아요. 홍경래의 날을 던져주고 그 시기에 사실을 골랐죠. 바로 나왔잖아요. 공노비 6만 6천 명. 답이 해답이 돼야 돼. 정답이 돼야 돼. 3번 미국 상선 전열 셔먼호가 격침되었습니다. 예. 고종임금 때. 네, 우리나라 고종임금 때. 그 다음에요.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삼정 이정책이 설치됐습니다. 임술련 농민봉기가 가장 큰 사건은 뭐죠? 삼정의 문란이죠.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설치한 게 삼정 이정책이에요. 근데 간혹 출제자들이 삼정 이정책, 홍경래에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 홍경래의 날을 수수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삼정 이정책을 설치하여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 삼정이 문란하면 삼정 이정책을 만들면 당연히 임술련 농민봉기인 진주 밀란에다 붙여야 됩니다. 됐죠? 철종 때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삼정의 문란입니다. 전정, 군정, 한국이 문란했습니다. 그죠? 가장 군정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국방비를 걷어가는 거잖아. 원래 16세에서 60세 미만에만 걷는 거잖아. 정남에게 걷는 거잖아. 근데 누구한테 걷어가요? 백골징포. 백골징포는 뭐죠? 죽은 사람에게 항구참장, 이빨에 노란 누른 아이들, 어린 아이들까지 가장 큰 문제였다. 그 다음에 항공 문제 볼까요? 항공 원곡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가면 큰 문제가 없죠. 정량 받아가면 문제가 없죠. 근데 가장 문제가 된 게 이거라고요. 늑대라고요. 강제 늑자예요. 강제로 빌려준다, 대여해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집 창고에 쌀이 50석이 있다고요. 근데 쌀을 50석 빌려가래요. 50석 우리 1년 먹고 남아요. 관리 가서 50석 강제로 대여해준다고. 뭘 받아가겠다는 뜻이야. 강제로 고율의 이자를 뺏어가겠다. 안 빌려가겠다고, 대여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요. 온갖 수단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 계속 고초를 가해온다고. 알았어요. 주세요. 이게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늑대였습니다. 또 마찬가지. 내가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안 봐도 된다. 계속 이런 식의 요거 계속 들어온다는 거야. 이해 가셨죠? 이게 삼정의 문란이 최악의 상황이 됐다 보시면 돼요. 이걸 고치게 만든 게 뭐라고? 삼정 이정책. 언제요? 철종 때 임술련 농민봉기의 해결책으로 나타났다. 자, 그러면 삼정 이정책을 만들면 성공해야 되겠지. 그런데 삼정 이정책의
개혁기구라는 게 저는 쉽게 개혁기구의 그 인적 구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 인적 구성이 전부 다 비변사의 노론으로 다 채워졌어. 다르게 표현하면 개혁의 대상자가 개혁의 주동자가 돼서 성공할까? 다 잘려야 할 놈들 다 개혁의 주체가 됐다고 얘기 들어오면 그럼 300 이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문제 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